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의 영화 열정이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감독님이 도쿄 예술대학 대학원의 영상연극과 시절에 연출하신 졸업 작품입니다. 말하자면 봉준호 감독님의 지리멸렬 같은 작품과 동일한 궤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만큼 굉장히 풋풋하고 젊은 영화라는 뜻일 것입니다. 열정은 미개봉작인데요. 이번에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 영화들에 대한 특별 상영 덕분에 짧은 기간이나마 국내 극장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상당히 소중한 기회였죠.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은 영화 광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시네필들 사이에서 최근 가장 핫한 감독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윌 스미스의 폭행이 화제가 되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국제 장편 영화상을 수상한 드라이브 마이 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팬층이 공고해지기 시작했죠. TMI지만 저도 드마카를 보고 류스케 감독님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드마카는 작년에 극장 관람한 영화 중에 사실상 최고작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열정을 제외하고 류스케 감독님의 영화를 두 편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사쿠 그리고 드라이브 마이 카. 단 3편의 영화를 만난 뒤에 한 거장의 세계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보고 나니 어렴풋이나마 맥이 좀 잡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먼저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은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라는 테마를 반복해서 탐구하고 계신다는 지점이 그랬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감독님의 영화에서 자동차라는 소재가 꽤나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열정이라는 제목의 의미, 가변적인 인간의 마음, 고양이가 상징하는 것, 그리고 영화에서 사랑과 폭력이 동일해 보이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열정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きっとあなたのことが嫌いなの。私ね単純にね男嫌いじゃないの。カオがこのまま教師続けたいって言うんだったら一緒にはいられない。違うよ。あなたが変わるんだよ。皆さん一人一人が 지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님과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의 가슴 웅장해지는 대담이 있었는데요. 봉준호 감독님께서 드라이브 마이 카에 대해 차에서 찍는 장면을 어떻게 찍었는지 궁금해 하셨죠. 그만큼 그 영화 속에서 자동차가 인상 깊은 소재였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해 보입니다. 제목부터 차라는 소재가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비단 드마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열정에서도 자동차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소재로 사용됩니다. 영화의 시작부터 그렇죠. 가오와 도모야 커플은 택시를 타고 친구들과의 모임 장소를 향해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불현듯 다른 차가 끼어들면서 사고의 위험을 모면하게 되죠. 차가 끼어드는 바로 그 순간 화면은 정지되면서 패션이라는 영화의 제목이 떠오릅니다. 마치 저 끼어드는 차량이 열정이라는 듯 말이죠. 저에게는 이것이 제목의 의미와 영화의 향배를 예고하는 도입부의 인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열정이라는 감정은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다는 것이겠죠. 전적으로 우연에 의거한 것이고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드마카에서도 가오쿠의 자동차가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열정이라는 감정을 정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 영화는 인간들의 열정을 탐구하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발가벗기는 영화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에 속하는 감정 중에 1순위는 바로 사랑이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정은 진실을 향해 가는 사랑의 마음을 탐구하는 영화다. 영화의 처음과 끝만을 딱 비교해보면 인물들의 마음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모야는 타카코를, 게니치로는 가호를, 무엇보다 타케시는 타카코의 집주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더니 결국에 타카코와 키스를 하기에 이르죠. 그러니까 하마구치 류스케의 세계에서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가변적이고 즉흥적인 것입니다. 아사코에서도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 묘사되는데요. 잠시 슈퍼를 간다던 바쿠는 아무런 엄질도 없이 연인 아사코의 곁에서 사라져 버리니까요. 저에게는 이렇게 변화무쌍한 인간들의 마음이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성질과 맞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의 영화 속 자동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열정에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차량 묘사에 대한 두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명의 친구는 타카코의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탑승하죠. 손님이 없는 버스의 뒤편에 셋은 널찍하게 떨어져서 앉는데요. 현재 이들의 마음은 어딘가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마음의 유목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연인과 결혼을 약속한 토모야는 과거에 사랑했던 여인의 집을 향해 가고 있고요. 임신한 아내가 있고 자신의 삶은 안정적이라고 믿고 있는 타케시는 곧 처음 본 여자와 키스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만남을 주재한 게니치로는 타카코와 몸을 섞었지만 애인도 친구도 아닌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음은 가오에게 향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동하는 버스의 이미지는 이들의 현재 내면의 상태와 동일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버스 안에서 3명의 친구는 타케시의 핸드폰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장난을 치는데요. 버스라는 움직이는 세계 속에서 움직임을 더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상당히 불안정해 보이더라고요.
차와 관련된 인상적인 두 번째 장면은 영화의 거의 끝자락 새벽녘 공장 단지에서 게니치로가 가오에게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게니치로는 토모야가 지금 다른 여자의 집에 있다고 언지를 주면서 가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연달아서 키스를 하죠. 일반적인 멜로 영화였다면 게니치로와 가오는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언제나 승리하니까요. 그런데 가오는 몇 번은 입맞춤을 받아주더니 마지막에는 거절하죠. 게니치로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짐작하고 있으면서도 토모야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런데 그녀가 키스를 거부하는 순간 거대한 화물차가 그들의 뒤에서 소음을 내며 지나갑니다. 저에게는 이 역시 인간의 가변적 마음이라는 키워드와 연결지어 보이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임을 아는 것은 이상한 위로를 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타인이 나에게 일관되고 진실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배신감이 들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일 텐데요. 원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구나 라는 본질을 깨닫게 되면 조금 더 상대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인간 마음의 가변성을 인정하는 것은 역설적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저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의 영화는 어떤 면에서는 힐링 시네마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だと思った。理屈ばっかで空っぽなんだよ、中身がねえんだよ。智也は今夜帰らない。別の女のところにいる。レイプされたり殺されたりしたら智也どうする？先生、僕を許してもらって。 저에게 열정에서 사랑과 폭력은 동일한 궤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그 둘을 결부짓는 이유는 영화에서 폭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을 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의 수학 선생님인 가호는 학생들에게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면에서 나오는 폭력이 있고 외부에서 나에게로 향하는 폭력이 있다. 외부로부터 오는 폭력은 막을 방법이 없으니 우리는 각자가 내면의 폭력을 다스려야 한다. 저에게는 나의 내면의 세계에서 외부로 폭발하는 무엇과 외부에서 나에게 향해 오는 무엇이라는 폭력의 성질은 결국 사랑의 메커니즘과 동일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열정에는 사랑과 폭력 사이에 등호를 형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타케시와 타카코의 기이한 키스 장면. 타케시는 타카코의 뺨을 몇 대 때리더니 그녀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며 다분히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죠. 심지어 갑자기 타케시가 키스를 퍼부니까 처음에 거부하던 타카코는 그것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남녀는 본격적으로 뜨거운 키스를 나누기 시작하죠. 키스와 폭력이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마구치 류스케가 바라보는 인간사는 폭력이든 사랑이든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고 있는 상태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오와 학생들이 폭력에 대한 논쟁을 하는 장면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가오는 딱 한 가지 외부의 폭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자살한 학생 때문에 시작한 것인데요. 심지어는 자살조차도 용서의 방법이라는 다소 위험한 발언을 하죠. 그 순간 학생 한 명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저는 화장실에서 제 앞자리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폭력을 휘둘렀는데 그리고 반 전체 학생들은 자살한 친구를 왕따시켰었는데 우리는 용서를 받으면 다 괜찮아지는 건가요? 이에 대한 가오의 답은 듣지 못한 채 학교 시퀀스는 종료됩니다. 왜 가오의 대답은 상실된 것일까? 제가 보기에는 영화가 대신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은 가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침묵과 용서의 방법은 아무것도 해결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은 말을 해야 하고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에서 새 남자가 결국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요. 드라이브 마이 카의 가후쿠도 자신의 세계의 안정이 파괴될까봐 두려워서 아내에게 바람을 피운 이유를 묻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열정에서 어려있는 인간에 대한 통찰이 더욱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이유는 새 친구가 그렇게 마음을 표현한 뒤에도 세계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토모야는 가오에게 한 번만 더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무릎을 꿇고요. 타케시는 임신한 아내가 잠들어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엇보다 영화의 쿠키 영상 비슷한 장면에서 게니치로와 타카코가 우연히 한 버스에 탑승하는 장면이 있었죠. 영화는 그 둘을 이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정은 인간의 본심을 전달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라는 영화가 아닌 거예요. 나의 내면을 고백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지금의 세계를 살아가라는 영화인 것입니다. 이것은 챕터 1에서 말씀드린 인간의 가변성을 인지한 뒤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겠죠. 가오는 게니치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엄마가 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당신의 직업인 선생님을 그만두고 물신양면으로 간호를 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아버지와 이혼을 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교과서대로라면 의리로라도 아버지는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야 될 것입니다. 혹은 둘의 사랑은 병간호를 계기로 더욱 돈독해졌겠죠. 그런데 실제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우리가 학습한 것보다 훨씬 얄팍하니까요.
열정에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세계, 그러니까 게니치로와 타카코가 이어지는 세계를 고양이를 통해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화의 시작은 반려묘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타카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열정은 타카코의 반려묘의 빈자리에 대상을 찾는 영화다. 후보는 당연히 그날 밤 타카코의 집에 입성하는 게니치로 토모야 타케시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 자리에 적임자로 게니치로를 선택하죠. 말하자면 열정은 게니치로가 타카코의 반려묘가 되는 영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타카코의 집에서 타케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양이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의 곁에 머문다. 그 설명 직후 카메라는 타카코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게니치로를 잡죠. 저에게는 이것이 고양이 꼴 게니치로라는 표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정은 사랑을 쟁취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화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제자리에 머무르더라도 진심을 공유한 뒤여야 한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의 영화에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사와 감정을 길게 끌고 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열정의 마지막 가오와 토모야의 대화 시퀀스처럼요. 저는 이것이 결국 진심을 고백하는 힘,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 부정적 폭력에 대한 감독님의 의식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열정은 제가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의 세계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좋은 영화였고요. 이 만남이 너무나 기분 좋고 반가웠습니다. 곧 개봉할 우연과 상상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정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약하고 가변적인 인간의 마음, 그것을 깨닫고 표현했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역설적인 평화. 지금까지 열정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m sorry to disturb you, Albus, but I've just received troubling news. Tell me, what is it? It's Grindelwald.